네, 이어서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네. 대종경의 구성은 그럼 어떻게 되어 있나요, 교무님? 간략하게 소개하는 네.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것 같은데요. 한번 네.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네. 먼저 첫 번째 서품은 원불교의 탄생 이야기 또는 대종사님께서 우리 원불교가 가야 할 길, 비전을 제시한 내용들이 서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 교의품은 원불교에서 가르치는 주요 교리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원불교가 가르치고자 하는 주요 교리는 우리가 앞에 배웠던 것처럼 네. 대종사님께서 깨달으신 그 진리, 이 이론상의 진리, 그 진리의 내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행품은 네. 원불교의 수행 방법인데요. 그렇다면 그 진리를 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그 수행 방법을 담아놓은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네 번째 인도품은 네.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사람에 대한, 사람의 삶에 대한, 사람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한, 그래서 인도품이라고 이렇게 함축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다섯 번째 인과품은 인과라는 무엇인가? 인과라는 것은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그 인과의 내용을 이렇게 담아 놓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 변의품은 저는 참 재밌는 내용인데 네. 지금으로 치면 대종사님의 증문즉설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네. 많은 제자들이 평소에 궁금해했던 네. 질문들, 그 당시에 나 좀 공부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던질 법한 그런 질문들을 대종사님께서 듣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답변을 시원하게 해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품이 바로 변의품입니다. 아. 그리고 일곱 번째는 네. 성리품. 성리품은 우리의 마음 바탕인 성품이라고 하는 것. 네. 네. 그리고 이 우주에 갈마져 있는 가장 기본 바탕이라고 하는 이치에 관한 것. 이 성리에 관한 이야기를 담아놓은 것이 성리품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여덟 번째 불지품은 부처님이란 어떤 분인가? 어떤 분인가? 부처님이라는 분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가? 네. 어떤 삶을 사시는가? 저도 궁금한데요. 네, 그 내용이 들어있는 네. 것이 바로 불지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천도품은 네. 우리들의 삶과 죽음의 이야기, 그리고 죽음 이후의 또 다른 삶에 대한 이야기, 네. 이런 원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것도 궁금한데요, 교무님. 네. 궁금한 점이 점점 네, 많아져요. 우리가 이렇게 공부할 내용이 네. 이렇게 흥미로운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점점 궁금증을 끌고 있어요, 교무님. 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면요. 네. 열 번째 신성품은 모든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제일 처음 가져야 할 가장 필요한 신성에 대한 이야기,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 신성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죠, 교무님. 네, 아주 중요한 내용이지요. 네. 그리고 11번째 요음품은 지금으로 치면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짧은 어록, 명언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대웅사님께서 알려주시는 많은 법문들 중에서 짧지만 그 내용이 굉장히 함축적인 중요한 법문들을 수록해 놓은 것이 바로 이 요음품에서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12번째 실시품은
대종사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해주신 것도 참 저희가 좋지만 그렇죠. 대종사님께서는 어떻게 사셨을까? 그 행적에 관한 이야기들, 실질적으로 대종사님께서 사셨던 그런 모습들, 그런 내용들이 이 실시품에 많이 드러나 있죠. 대종사님의 역사책 같은 느낌이네요. 네, 대종사님과 조금 더 가깝게 다가설 수 있는 좋은 그런 기회가 될 존재랄까. 수 있겠는데요. 네,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13번째 교단품은 원불교라고 하는 이 교단과 나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원불교의 교단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한 이야기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번째 전망품은 저는 굉장히 이 제목부터 신기했어요. 전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앞으로 네. 시대의 전망을 이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이 전망품에 잘 담겨 있습니다. 책만 보면 알 수 있는 건가요, 교무님? 책만 보면 다 알 수는 없지만 네. 큰 흐름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좀 깨달아지는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럼요. 우리 전망품을 공부할 때 한번 또 함께 그 네. 내용을 다뤄보면 좋겠어요. 네, 좋아요, 교무님. 네. 그리고 마지막 15번째 부촉품은 대종사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에 몇 해 전부터 우리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셨던 말씀들.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님들께서 열반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가장 남겨주고 싶으신 유언처럼 대종사님께서 우리 가장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꼭 이렇게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간곡한 부촉이 담겨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부촉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대종경의 초안과 지금의 내용이 같은가요? 조금 다르죠.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월보나 월간 통신이나 이런 초기 간행물에 실렸던 내용들은 조금 더 내용들이 더 길었어요. 네. 왜 그런가 하면 당시의 분위기, 상황 이런 것들을 잘 묘사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종사님께서 본문이 너무 길면 그것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히려 혼선을 가져올 수 있다 하는 평소에 그 당부 말씀을 담기 위해서 당시의 상황들도 조금 잘라내고 또 중복되는 내용들 조금 이렇게 자르고 하다 보니까 조금 상세한 그런 내용들이 사라진 면이 아무래도 있죠. 그렇군요. 그렇게 말을 들으니 초안은 어디 있을지 더더욱 궁금해지는데요. 초안의 내용은 혹시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우리 훌륭한 교우님들께서 네. 그 많은 자료들을 다 편집하셔가지고 원각 성존 소태산 대종사라고 하는 책자를 이렇게 편집을 해서 발간하신 게 있으세요. 네. 그 책을 보시거나 혹은 우리가 아까 배웠던 월말통신, 월보, 회보에 나왔던 이런 자료들이 그 당시에 그대로 스캔을 해서 원불교 선학대학교, 영산선학대학교 홈페이지 가면 그 자료들을 그대로 이렇게 올려놨으니까요. 그 자료들 한번 참고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방대한 자료들을 또 이렇게 다 챙겨서 올려놓아 주셨군요. 또 네, 공부하기 맞습니다. 쉬우시라고 또 대종경을 공부하면서 참고할 책이 수없이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사실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기가 어렵지 공부하고자 한다면 그 자료는 아주 방대하게 많이 저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교무님? 네, 맞습니다. 또 그 자료들을 또 저희가 대종경 공부할 때 조금 더 재미있고 좀 더 친근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우리가 함께 또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어떤 이야기든지 사실 그 배경을 알게 되면 더 흥미진진하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매우 기대가 됩니다, 교무님. 네. 벌써 7번째 질문인데요. 교무님 질문에 답하긴 혹시 힘드시진 않으신가요, 지금? 힘든 기색 하나도 없이 너무 여유롭게 떨리는 거 하나 없이 대답해 주시고 있어서 저 너무 놀라워요. 질문이 너무 좋아서 답을 하기가 너무 수월하네요. 네. 네. 아이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또 감사하네요. 네.
교수님, 네, 그런데 조금 땀이 삐질 나신 거 보니까 약간 긴장하셨죠? 조금 긴장은 됩니다. 네. 그 긴장 제가 내려놓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쉬운 답변 네. 부탁드리고요. 네, 네. 질문 나가겠습니다. 네. 교무님께서 대종경 속에서 가장 좋아하시는 법문이 궁금합니다. 좋아하는 본문이 너무 많긴 한데 지금 문득 떠오르는 것은 네. 대종경 수행품 2장 말씀이 떠오르네요. 그 대종경 수행품 2장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힘들이 필요하죠. 예를 들면 경제력도 필요하고 체력도 필요하고 그렇죠? 정신력도 필요하고 아, 중요하죠. 네, 이렇게 무슨 력 많은 힘들이 필요한데 우리 마음에 있어서는 세 가지 중요한 힘이 있다고 그래요. 그걸 대종사님께서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 이렇게 구분해 주셨는데 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 세 가지 3대력을 얻을 수 있는 빠른 방법이다라고 법문을 주신 것이 바로 수행품 2장입니다. 빠른 방법이라는 이 말씀에서 저는 굉장한 희망을 느끼거든요. 아무리 하고 열심히 해도 되지 않을 때 얼마나 절망적인가요? 그렇죠. 네. 하기만 하면 된다. 이 말씀도 희망적인데 빠른 길이다. 빠른 방법이다 하니까 요즘 사람들 아주 중요하죠. 네. 빨리빨리.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희망적으로 다가오는 법문인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대종경은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인데요. 대종경을 공부하기에 앞서 그 전에 꼭 알고 있어야 할 질문이 이렇게 나왔네요, 교수님. 네.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반 책을 읽을 때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대종경 그리고 경전 이렇게 하면 왠지 나와는 조금 먼 것 같은 종교인이 아니면 꼭 굳이 읽을 필요가 있을까? 나와는 다른 종교이기 때문에 나랑은 상관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베스트셀러는 다 누구나 읽잖아요. 어떤 종교를 가졌던 심지어 번역까지 돼서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도 다 이 책을 읽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우리 이 대종경이라는 것도 누군가의 경전, 어느 종교의 경전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베스트셀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가장 먼저 첫 번째 부탁을 드려보고 싶고요. 네. 두 번째로 당부하고 싶은 것은 대종경을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이 대종경을 읽고 감상을 나눌 수 있는 모임을 하나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서 독서 모임이 굉장히 활발하더라고요. 네. 혹시 우리 재민교 님도 참여하고 있는 독서 모임이 있으신가요? 사실 예전에는 제가 독서 모임에 참여해서 토론도 나눠보고 많은 책도 읽어보고 했는데요. 요즘은 참여하고 있는 모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아무래도 코로나도 있었고 그쵸. 또 삶이 또 이렇게 바빠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그런 모임에 참석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대종경 공부를 함에 있어서는 꼭 그런 모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베스트셀러라는 예를 들었지만 이 책과 내가 만나지기 위해서는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의 장이 필요해요. 우리 대부분은 좋은 이야기를 듣거나 좋은 책을 읽거나 좋은 사람을 만나면 대부분은 공감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렇겠다. 아, 그럴 수 있겠다. 하지만 이런 공감은 우리의 삶을 전혀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나아갈 수 없군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 삶에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네. 이 이해가 되기 위해서는 이게 무슨 말일까? 나는 이렇던데 라는 수많은 의문들, 수많은 의심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또 듣고 네. 하는 이런 회화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원불교에서도 회화라고 하는 중요한 음. 훈련 과목이 있는 것처럼 네. 대종경을 봉독하고 나면 나만의 공감으로 음. 끝날 것이 아니라 아, 좋은 말씀이구나 하고 공감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내 삶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들을 이해하는 관점에서 다가가기 위해서 네. 이 모임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네. 또 우리는 저도 그래요. 음. 혼자 하면 금방 맞아요. 지쳐요. 맞아요. 네, 이 방송도 이렇게 재민교와 함께 하니까 이 시간을 잘 이렇게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것처럼 네. 공부 모임도 혼자 공부하려 그러면 금방 지치고 실증 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함께하는 도반들, 함께하는 공부 메이트들을 만나서 함께 공부를 진행하다 보면 좀 더 풍성한, 좀 더 깊이 있는 그리고 멀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 혼자 책을 경전을 혼자 보는 것보다 교무님이 이렇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저도 더 공부할 마음이 생기고 뭔지 더 확실히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드디어 대망의 대종경 신문 10답의 마지막을 장식할 질문입니다. 대종경을 읽으면 좋은 점이 뭔가요? 네. 저는 이 신문 10답 중에 네. 가장 중요한 질문이 여기 나온 것 같아요. 바로 이거군요. 네, 맞습니다. 대종경을 읽는 것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대종사님께서도 이거를 아는 사람은 정성이 쉬지 않고 계속된다고 하셨거든요. 이것이 나에게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아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비타민이 우리 몸에 나의 몸에 좋다. 이걸 먹고 나니까 내가 좀 더 힘이 나는 것 같아. 이걸 아는 사람은 그 비타민 먹지 마 해도 어떻게든 그걸 찾아서 먹게 되죠. 네, 아무리 돈이 없어도 나 저거 사 먹어야 되는데 하고 용돈을 아껴서라도 그걸 사 먹겠죠. 대종경이 내 삶에 무슨 관계가 있나 이것을 아는 것이 대종경 공부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더 열심히 하는데 가장 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네.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주신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모든 사람들은 고민들을 한 가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고민이 한 가지가 있고요. 우리 재민교도 고민이 한 가지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이상이 있죠. 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은 다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다양한 고민들의 모든 해법이 다 여기 대종경에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참다운 행복일까? 인간관계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 것일까? 이런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베스트셀러들을 다 읽어야만 네. 다 읽어야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이 대종경 한 권만 읽어도 다 그 해법을 찾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게 알 수 있군요. 교무님이 이렇게까지 강한 믿음을 저한테 주시니까 아직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도 왠지 저의 고민의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강하게 들어요. 지금까지 교무님과 신문 10답으로 대종경을 미리 알아봤는데요. 예습 시간이 알차서인지 얼른 공부하고 싶어지는 마음만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쵸? 네, 우리가 그 마음을 갖자고 이렇게 첫 시간을 대종경에 대한 배경과 그 대략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한번 쭉 훑어보았는데요. 네. 이렇게 조금이라도 그 배경을 알고 보게 되면 네. 읽을 때에도 읽고 나서도 그 감동과 네. 깨달음이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음. 마지막으로 제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팁을 몇 가지 알려드릴까 싶어요. 팁이요? 팁이라니 좀 더 귀 기울여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교무님. 네. 첫 번째는 네. 메모하기입니다. 제가 책을 이렇게 읽을 때에 많이 쓰는 것인데요. 대종경이란 우리 경전이지만 너무 이렇게 귀하게 보시지 말고
책에 책이다 생각하고 대종경에 쭉쭉 줄도 긋고 거기 옆에 이렇게 의문나는 부분들을 메모도 하고 네.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거 이렇다라고 생각하지만 지나가고 나면 다 까먹고 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메모가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 그 메모를 다른 공책에 하는 것도 좋지만 대종경에다가 이렇게 연필로 또 줄도 그어보고 다양하게 이렇게 메모를 꼭 해보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네.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성찰해보는 시간, 한번 마음으로 되새겨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나의 법문이나 또는 서품, 교의품처럼 한 품에 대한 봉독이 끝났다면 그 읽은 내용을 내 삶에 한번 이렇게 비추어보는 거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나만의 것, 나만의 법문으로 만드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요약하기인데요. 공부를 잘하시는 사람들은 보면 노트를 굉장히 잘하죠. 맞아요. 우리 재민교우님도 노트를 잘하실 것 같은데 네. 아주 네. 잘해요. 네, 요약하게 하면 바로 저죠. 네, 네. 그러실 것 같아요. 그 하신 것처럼 똑같이 대종경에 있어서도 내가 이해를 하고 나만의 스타일로 한번 요약 정리를 해보는 거죠. 네.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거군요. 네, 아까 메모하기는 대종경에 남기는 것이었다면 이 요약은 내가 다시 한번 써본다든지 아니면은 그 내용들을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서 다시금 정리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네요. 그렇죠. 네. 요약을 하면서 내가 그 정리를 해보면서 그 본문이 나에게 더 크게, 더 정확하게, 더 이해가 되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네. 이 대종경을 봉독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적용해 보는 겁니다. 한 장을 봉독했으면 반드시 한 번은 실행해 보는 게 필요해요. 실행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아까 예를 들었던 수행품 2장에 3대력을 얻을 수 있는 빠른 방법. 네. 네, 제가 너무 좋은 본문이라고 네. 소개를 드렸는데 아무리 좋은 본문이고 맞아요. 아무리 빠른 방법이고 아무리 체계적인 길이다 하더라도 나의 단 한 번의 실행이 따라오지 않으면 그 본문은 나와는 별개이거든요. 그렇죠. 무용지물이 되죠. 무용지물이 되는 네. 거죠. 그래서 본문 한 장을 읽었다 그러면 거기는 그 많은 내용을 다 실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한 가지는 실천해 보겠다 하는 마음으로 한 가지는 꼭 실천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실천이 따라오는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이렇게 공부하는 팁까지 알려주시니까 교무님의 정성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더욱더 정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다짐만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재민교우님은 정말 잘하실 것 같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교무님. 네. 제가 준비한 대종경 신문 10답은 여기까지인데요. 교무님,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는데 네. 우리 재민 교우님이 네. 준비해 주신 이런 질문들이 너무나 저도 와닿고 네. 제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내용들이라 그랬는지 네. 시간이 지나가면서 좀 긴장도 풀리고 네. 너무 유익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대종경과 관련된 이야기를 이렇게 교무님과 함께 나누다 보니까 제가 몰랐던 부분을 알 수 있게 되어서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는데요. 다음 주에는 대종경 서품으로 교무님 돌아오신다고 들었어요.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 대종경 서품에 관한 이야기들로 이렇게 교무님과 개인 가회를 받는 듯한 이렇게 뜻깊은 시간을 다음 주에도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전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교무님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